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로만 뵙다가 이렇게 또 처음 뵙네요. 그러니까 더 반갑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도 끝나고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젊은 손님들이 많아졌고 겉으로 보기엔 어린 친구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은 종이 신분증 대신에 모바일 신분증을 내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거 영 찝찝합니다. 솔직히 한 명 한 명 다 의심하면서 검사할 수도 없고 손님 기분 상할까봐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확인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이게 위조 신분증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도 잘 안 되고요. 혹시나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다가 걸리면 제가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일로 가게 문을 닫게 될까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시겠네요.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자영업자분들 진짜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저도 뭐 수능 끝나고 재수할 때 한 잔 먹었던 생각도 나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뭐 지갑 안 들고 다니고요. 휴대폰 하나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증도 모바일에 이제 담아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촬영한 이미지 사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술집에 출입하고 뭐 담배 달라 이렇게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모바일 위조 신분증 이제 구하기 쉽냐, 얼마큼 쉽냐 요거 관련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업계도 그래서 3,000원짜리도 있고요. 네. 위조한. 네. 위조해 주는데 요새 뭐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예. 순식간에 만들어주고 미리 만들었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35,000원 이런 건 요새 비싸다 이렇게 보고 한 3,000원 정도면 삽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SNS에 이제 위조 판매업자 뭐 트위터 같은 것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사진, 개인정보 보내주고 이제 돈 송금해주면 이제 위조 신분증 링크 보내주는데요. 요새 한 3분, 뭐 2분 뭐 이렇게 속도 결정도 붙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전문가 아니면 당연히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 맨눈 구별 불가능하고요. 네. 자영업자분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으셔도 근데 뭐 노안도 많이 오셨잖아요, 요새요. 저도 잘 안 보여요. 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는데도 너무 쉽게 만들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만들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이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분들을 처벌받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위조 신분증 관련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랬다. 나이가 좀 많아 보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의무를 일단 일방적으로 부과를 해놓기 때문에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서 네.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청소년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하면 안 되죠. 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제 고의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 있어도 영업정지가 가능해지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자, 과거에는 뭐 처음만 적발만 돼도 2달 정지 이렇게 네.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좀 가혹하다. 요새 너무 좀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법을 좀 바꿔서요. 적발 시 최초라면 영업정지 7일, 두 번째는 한 달, 세 번째 적발되면은 이제 2달 이렇게 뭐 늘리는 형태가 되고 네. 영업 취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좀 약간 완화는 했는데 한 번 정도까지는 좀 많이 완화된다. 네, 두 번까지도 조금 더 봐준다. 근데 네. 세 번 걸리면 2달. 네, 3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연말 대목에 영업정지 뭐 하루만 해도 그럼요, 맞아요. 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지기도 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인 건 청소년이고 네. 정말 완벽하게 이런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주분들이 근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속인 사람이 문제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이건 맞는 말이죠. 네. 네, 업주분들이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과거에 장사가 잘 될 때는 업주분들한테 좀 이렇게 의무를 좀 부과를 강하게 해도 네. 뭐 타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비판이 계속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완화가 좀 만만치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영업 기간을 좀 정지 기간을 좀 줄이자 네. 이 정도로 이제 절충이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과징금으로 낼 것이냐, 네, 영업 정지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선택하라. 네, 그 금액도 근데 그렇게 완전히 작은 금액은 아니라서 그걸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과징금도 좀 줄여달라 이런 청구들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신분증 확인 의무 다했다는 점 입증하면 행정처벌 면제받을 수 있는데 확인 의무 다했다. 이거 입증하기가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에게 신분증 요청하고 철저히 확인한 사실이 CCTV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나는 확인은 다 했다라는 점을 인정받을 텐데 이거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쉽지 않네요. 그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술을 먹으러 간 미성년자들 네. 처벌받게 됩니까?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과거랑 다르게 이 정도 내용이 됐을 때는 아무리 좀 경솔했다 하더라도 네. 처벌해야 되고요. 이제 미성년자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처벌 수준이 좀 달라지는데 먼저 10살 넘어서 14세 미만 여기서 이제 만 나이입니다. 네. 촉법 소년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호처분, 그래서 가정법원에 보내갖고 야단치고 봉사, 교육, 보호처분 관련된 것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제 14살이 넘었다, 중학교 한 2학년 됐다 이러면 형사처벌도 이제 고민해봐야죠. 하는 행동이 반복됐다, 동네 네. 편의점마다 다 들어가갖고 그러고 있다. 이러면 이제 동네를 좀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 위조한 경우라면 좀 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돈도 벌었다. 3,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받으면서 네. 자, 그렇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별도로 이제 부정 사용하면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부정 사용 관련해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다. 그냥 저는 수능 끝나서 분위기에 취해 뭐 이런 거 갖고 변명 안 된다. 친구가 하길래 나도 그냥 따라했는데. 너는 둘 다 같이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대행진 생활법률은 이승우 변호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번용로 외곽 방향으로 옛 반유요금소 목간 지점 1차로에 지금 이 고장난 차량 그대로 정차해 있고요. 뒤쪽으로 정체가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위조 자체를 막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경찰도 잘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제 확인할 때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자,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네.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앱이라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인데요. 사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손님이 보여주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만 딱 스캔을 하면 네. 진짜다 가짜다 확인이 바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이제 미성년자였다 성인 된 친구들은 어른인가 성인인가 신분증 달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아직 어려 보이는구나. 근데 화낸다. 조금 이제 검토를 빨리 해봐야 된다. 그 반응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청소년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수능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요렇게 되는 나이들이 제일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자, 그러다 보니까 들뜬 마음은 뭐 이해되지만 그건 본인들이 들뜬 거고 네. 사장님들께서는 신분증 위조로 해서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시니까 장난으로 끝날 수 없고 자, 이런 분들 중에 또 의외로 나중에 공무원 되겠다. 뭐 공공기관 가겠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해요. 네. 근데 처벌되면 어떻게 채용해요? 기록으로 남아서 다 남죠. 나중에 채용에 불이익이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보고 나서 시험 이렇게 보고 나서 온 친구들이라면 보호 처분도 불가능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건 네. 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네요.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좀만 기다리면 되죠. 네. 만 19세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고 술 많이 먹어서 득볼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술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마시는 건 괜찮아요? 안 되죠, 그것도. 그것도 안 되는 되죠. 거죠? 네, 안 되죠. 네, 안 되죠.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어쨌든 음주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거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셔도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우리가 서로 하려고 몇 달만 노력하면 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 요거 이렇게 위조해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말씀해주신 모바일 신분 검증 앱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QR카드 그냥 딱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대기만 하면. 어려 보여서. 이거 괜찮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